안녕하세요. 저희는 어떻게 AI 로봇이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걸까? 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디사이 다조입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먼저 외로움에 관련된 영상 하나 시청하시겠습니다. 외로움과 혼자인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순수하게 주관적이며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자신이 외롭다고 느낀다면 당신은 외로운 겁니다. 네, 이거는 제가 평소에 자주 보는 유튜브 채널인 한눈에 보는 세상 쿠르츠 게작트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올린 영상을 보고서 제가 외로움에 뜻매김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는데요. 네, 외로움이란 마지막에 말했듯이 자신이 인식하는 상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인사이트를 얻어서 외로움을 어떻게 뜻매김을 했냐면요. 이제 외자를 원래는 바깥 외자를 쓰지 않지만 저는 바깥 외자를 쓰기로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바깥 외로움, 즉 바깥인 상태를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부터 바깥이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은 이제 타인의 마음, 즉 신경 쓰는 부분으로부터 바깥이라고 인식하는 상태라고 저는 뜻매김을 했습니다. 네, 오 한번 해주세요. 타인의 마음이 있으면은 그 마음의 바깥에 놓여 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제가 밭으로 이렇게 사진을 표현을 했는데 네. 개인에게는 각자의 마음밭이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마음밭의 영역에는 결국 한계점이 있고 내가 누군가의 마음밭에서 벗어났다고 생각을 하면 그게 외로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외로움의 문제 상황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외로움의 문제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과거에 비해 단순한 가족 형태가 발달함에 따라 1인 가구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1인 가구의 경우 여러 명이 같이 사는 경우와 달리 소통의 기회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로움의 외를 바탕으로 볼 때 외로움이라는 것은 타인의 마음으로부터 바깥인 상태를 의미한다고 뜻매김하는 것과 상응하는 말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오 한번 해주세요. 소통이라는 개념을 두고 처음에 뜻매김했던 외로움, 타인의 마음에 바깥에 놓여 있어서 단절되는 상태 이렇게 정의를 해주셨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타인의 마음의 바깥이라고 느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해당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2020년에 비해 30년 뒤인 2050년에는 1인 가구의 비율이 40%에 육박하는 것을 예측하고 있는 것을 통해 이와 같은 외로움의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문제 상황 원인은 이러한 외로움을 느끼는 현상이 전 세대가 모두 겪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우선 청년층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과 비교가 되어서 외로움을 느낀다고 하였고 50대 이상의 사람들은 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없어서 외로움을 느낀다고 하였습니다. 두 연령층 사이에 있는 청년층과 중장년층 또한 극심한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요. 장년층은 이혼 등 가족 해체나 퇴직 등으로 청년층은 취업 실패 등의 경제적 이유로 고립되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상황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표를 보시면 모든 세대에 걸쳐서 외로움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가 다른 사람의 모습과 비교가 되고 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1인 가구와 증가하는 경향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지 않거나 독립된 생활을 유지하는 구조에서는 일상적인 공감이나 정서적 유대가 약해져서 외로움을 체감하는 경우가 더 커질 것이고 이가 연령별로 서로 다른 방식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외로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부모님과 함께 사는 청소년의 경우에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나 전국 중1에서 고3 6만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외로움 경험률과 중증도 이상 범불안장애 경험률이 2020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외로움은 사회적 소리에 대한 민감성을 높여 집중력 저하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경우 그 불안정한 정서와 이에 따른 문제 행동을 간과하거나 방치했다가는 청소년기인 현재부터 노년기에 이르는 미래까지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오 한번 해주세요. 청소년의 외로움이 결국은 노년까지 이어져서 심각한 문제를 많이 야기한다. 이런 진단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독거노인의 외로움과 건강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청에 따른 해당 자료를 보시면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고 2030년에는 300만 명이 넘는 독거노인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의 외로움에는 가족과의 만남 빈도나 종교활동, 친교활동, 그리고 우울증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사회활동 참여 횟수가 떨어지고 있음에 따라 이런 문제 상황이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수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을 통해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러한 외로움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정신건강의 악화가 있는데요. 외로움은 우울증, 불안, 그리고 자존감 저하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는 자살 위험 증가와도 관련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신체 건강에 해롭다는 점입니다. 스트레스, 면역력 저하, 심혈관 질환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은 외로움은 하루 15개비 담배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회적 단절과 고립입니다. 외로움이 지속되면은 사회적 고립 상태로 악화되게 됩니다. 외로울 때 밖에 나가지 않게 되면은 더 외로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외로움을 증가시키는 그런 사회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디지털 사회의 역설입니다. SNS, 메신저 등 연결 수단은 증가했지만 실제 관계의 질은 낮아지고 겉으로만 연결된 느낌을 줍니다. 자, 여기서 한번 우리 수업하고 직접 연결이 되니까 디지털 사회의 역설 이런 개념에 대해서는 한번 오 감탄하는 사람 한번 알려주세요. 시작.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1인 가구 및 고령화의 증가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1인 가구 비율이 급증하고 노령 인구가 많아지는 사회에서 외로움이 사회 전체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짧게 외로움의 해결, 사람으로 AI로 이런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된 계기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는 초반에 빠진말을 정할 때 한 가지 고민에 빠졌었습니다. 그건 바로 외로움을 느낄 때 사람을 통해 이 외로움을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AI를 통해 해결할 것인가 라는 가치평가를 해야 할 것만 같은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조원들의 토의와 교수님의 피드백을 통해서 어느 쪽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논의는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론적으로 사람도 AI도 모두 외로움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나누었고 그렇다면 두 방향 모두 가능하다는 점을 시작하기 전에 청중들에게 알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게 되어 이러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 한번 해주세요. 오. 바로 시청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뭐 해야지? 아 근데 일주일째 수업 끝나자마자 집에만 갔네. 좀 심심한데. 나도 즐거웠어. 다음에 보자. 분명히 누군가랑 있었는데 왜 더 외롭지? 더 친해지긴 어려울 것 같고 괜히 어색하게. 고향 친구나 연락해볼까? 요즘 뭐해? 잘 지내지? 너무 바빠. 수업이고 학점도 챙겨야 되고 그리고 또 학생회에다가 알바도 하고 토익까지 진짜 너무 힘들다. 바쁘네. 보고 싶다. 언제 한번 볼까? 좋아, 시간 나면 꼭 보자. 아, 근데 나 지금 미안하다. 나 지금 빨리 동아리 가봐야 돼가지고 이따가 연락할게. 나중에 연락할게. 알겠어. 조심히 가. 알겠어. 나 내일 이렇게 누워있다 졸업하겠지. 할머니 생신이네. 할머니 뵈러 가야겠다.
잘 지내셨어요? 외롭진 않으세요? 늙은이는 다 그런 법이지. 하지만 요즘에는 이 녀석 덕분에 괜찮아. 안녕하세요. 이 친구 덕분에 난 별로 외로워요. 쟤도 괜찮은데? 나도 하나 빌려볼까? 민이야, 나 심심해. 심심함을 풀기엔 음악이 최고죠. 같이 들어볼까요? 뭔가 리프레시 된 것 같아. 잘하셨어요. 언제든 불러주세요. 민이야, 너가 볼래? 인기 많은 영화 준비했습니다. 이 장면, 인상 깊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재밌었다. 무슨 이 시간? 나 잘게. 네, 이렇게 야. 네, 이와 같은 마지막 찍은 사람은 누구예요? 찍은 분은 홍현님, 편집은? 편집까지 스토리 제작도 홍현님께서. 아, 스토리 제작. 그거 니니? 니나야? 니니야? 니니. 그거는 누가 만들었어요? 제가 편집할 때 붙였어요. 편집할 때? 아, 이쁘던데. 네, 좋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외로움 해결 이론과 관련된 부분을 이론. 발표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인지치료 이론입니다. 인지치료 이론은 사람들이 느끼는 외로움이나 우울감이 현실 그 자체보다 왜곡된 사고나 부정적인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는 건데요. 네. 예를 들어 나는 혼자야,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와 같은 자동적이고 비관적인 사고가 외로움을 증폭시킨다는 겁니다. 이 관점에서 AI는 사용자의 감정과 언어 패턴을 분석하고 비합리적인 인지를 인식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감정 기반 AI 챗봇은 이런 사용자의 부정적인 표현을 공감을 해주면서도 동시에 더 건설적인 사고를 유도하는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AI가 이러한 방식으로 사용자의 인지 왜곡을 완화시켜주면서도 자기 인식을 높이는 도구가 된다면 외로움 해소에 실질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지금 요거는 AI 도움을 받아가지고 인지적인 오류를 좀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하신 거죠? 네. 네, O 한번 해주세요. 그게 조금 정확히 안 들어왔던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애착 이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착 이론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대상과의 유대를 필요로 한다는 심리학 이론인데요. 주로 유아기 때는 부모와의 애착 관계가 중요하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정서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대상과 연결되어 있을 때 안정감을 느낍니다. AI 기술은 이러한 정서적 유대의 대상을 디지털 기반으로 확장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돌봄 로봇이나 AI 말벗 서비스는 반복적이고 친근한 상호작용을 통해 사용자와 지속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닙니다. 특히 독거노인이나 1인 가구처럼 정서적 관계가 단절된 이들에게 AI는 정서적 지지자 역할을 하며 외로움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잠깐만. 요거를 어떤 이론서에서 가져오신 건가 아니면 본인들이 지금 AI와 관련해 가지고 요 이론 기존의 이론들을 접목시킨 건지 그걸 좀 설명을 해주시죠. 애착 이론들은 다 원래 있는 거고 그렇죠. 그걸 AI랑 연관시킨 거죠.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좋습니다. 네, 다음으로 사회적 연결 이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회적 연결 이론은 인간이 사회적 유대와 소속감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고 이 연결이 단절되었을 때 외로움이나 우울감 그리고 심리적 고통이 심화된다고 보는 이론인데요. 특히 현대사회에서 1인 가구 증가나 비대면 생활 방식은 사회적 연결의 기회를 줄이고 이로 인해 외로움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AI는 물리적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반응해주는 상호작용 대상으로 기능하면서 사회적 연결망의 일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AI 스피커, 챗봇, 감정인식 로봇 등은 사용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이름을 불러주거나 안부를 묻는 방식으로 사회적 유대감을 자극합니다. 이러한 연결은 실질적으로 정서적 고립감을 줄이고 사람들과 이어져 있다는 감각을 제공해서 외로움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이론적인 부분이었는데요. 이제는 외로움의 해결 사례와 그 수치들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앞에서 설명해주신 여러 이론들을 통해 외로움을 해결하고자 했던 실제 사례들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로봇을 보신 적 있으실까요? 이 로봇은 일본의 로봇 스타트업 기업인 그루브X에서 제작한 러봇이라는 로봇인데요. 러봇은 사람의 마음에 다가가는 따뜻한 테크놀로지라는 목적에 맞게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고 따르는 가족형 로봇입니다. 사람의 일을 도와주거나 뭔가 도구를 제공해주는 그런 기능은 없지만서도 연산 능력이 최근에 향상이 되어서 그 사용자의 무심한 행동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진화하였고 고화질 카메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터치 센서 포인트가 증가하게 되어서 접촉이라는 면에서 사용자와 더더욱 민감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변화하였습니다. 오 한번 해주세요. 네. 네, 저는 실제로 도쿄에 놀러 갔을 때 이 로봇을 판매하는 가게를 보아서 한번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네. 굉장히 귀엽고 또 만졌을 때 따뜻하고. 그까지 몰랐네. 그리고 제가 다른 로봇 이름을 부르면 삐져요, 얘가. 그래서 굉장히 귀여워서 저도 만약에 돈적인 여유가 있으면 한번 들여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실물을 보신 적이 있군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사례로는 로봇 강아지 제니입니다. 제니는 올해 1월에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 규모의 IT 박람회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은 로봇 강아지인데요. 치매, 노인 등 고령자뿐만 아니라 불안이나 외로움 같은 정서 장애를 겪고 있는 청소년이나 성인 환자들을 위해서도 고안된 로봇입니다. 일반적인 로봇 강아지와는 다르게 인공지능 서비스를 탑재하고 있어서 음성으로 대화가 가능하고요. 머리를 쓰다듬으면 꼬리를 흔든다거나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학습 수준을 업데이트할 수 있기도 합니다. 아직 출시가 된 건 아니고 올해 하반기부터 판매 예정인 로봇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인투이션 로보틱스가 제작한 엘리큐라는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사진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램프와 태블릿 두 가지 기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네. 사용자와 대화가 가능하고 음악을 틀어주기도 하고 가장 최신 버전에서는 함께 그림도 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약을 복용하는 시간을 알려주는 것처럼 건강기능 관리도 가능하고요. 가족이나 응급 서비스와 연결을 해주기도 합니다. 엘리큐는 실제로 외로움을 해결하는 수치가 존재하는데요. 엘리큐를 제작한 이스라엘의 기업과 뉴욕주 노인청이 함께 노인 800명 이상에게 이 엘리큐를 공급하는 사업을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 노인들의 표를 보시다시피 96%가 외로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답하였고, 자, O 한번 해주세요. 실제로 효과가 있었군요. 네, 그리고 95%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6일 이상 이 엘리큐와 상호작용을 한 결과 75% 이상이 사회적, 신체적, 정서적 행복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네, O 한번 해주세요. 75%면 상당히 높은 수치죠. 그리고 마지막 사례로는 한국의 효돌입니다. 네. 효돌의 CEO는 저희 숙대의 선배님이시기도 한데요. 효돌은 인형의 모습을 한 대화형 돌봄 로봇입니다. 약 복용 시간을 알려주고 트로트, 성경, 불경과 같은 여러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가장 최신 버전은 챗GPT를 탑재하고 있어서 쌍방향적인 소통이 가능합니다. 효돌과 사용자가 한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보호자에게 전송이 되고 보호자는 효돌을 통해서 동시적으로 그 사용자의 모습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효돌이 이 사용자의 위험 신호를 감지하면 보호자와 119에게 긴급 알림을 보내주기도 합니다. 효돌의 경우에도 외로움을 해결한 수치가 있는데요.
충청북도 단양군이 2023년 충북 사회적 약자 대상 돌봄 AI 반려로봇 실증 및 보급 공모 사업을 통해서 독거노인 110가구에게 이 효도를 보급을 한 결과 한국형 노인 우울 척도 검사의 우울증 지수 결과가 평균 7.3점에서 3.9점까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경우울증의 수준에서 정상 수준으로까지 변화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인 42명에게 효도를 보급한 뒤 우울감을 측정해봤는데 우울 척도가 5.76점에서 4.69점으로 낮아졌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치매에 걸릴 수 있는 우울 고위험군 비중도 19%에서 14.3%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다른 연구를 통해서도 이 해결 수치를 알 수 있었는데요. 네. 돌봄 로봇이 지역사회 노인의 불안, 우울 및 약물 수능도 개선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2019년 5월부터 11월까지 서울의료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와 내분비 대사내과에 내원한 60세 이상 환자 중에 환자 및 보호자가 동의해서 효도를 설치한 제2형 당뇨병 환자 50명과 인지기능 저하 환자 50명, 총 100명에게 설문조사를 시행했는데요. EQ5D로 평가한 삶의 질 세부 항목을 살펴보았을 때 불안, 우울 항목에서 돌봄 로봇을 개입한 후에 이 불안, 우울의 정도를 0부터 1까지로 나타내었을 때 0.001보다 적은 수치로 나타나는 굉장히 큰 효과를 보였습니다. 여기서 EQ5D란 건강 상태를 5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평가하는 척도인데요. 평가 항목 중에 외로움과 큰 연관이 있는 불안과 우울 항목이 존재해서 그 부분을 한번 발췌해 보았습니다. 네, O 한번 해주세요. 네, EQ? 이 마지막 사례인 효돌이 저희 선배님께서 CEO로 계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직접 제작사에 인터뷰를 요청을 했었는데요. 네, 이 일주일 동안 17일까지 이렇게 연락을 드렸었는데 이때까지는 담당자님과 이렇게 연락이 안 됐다가 이제 19일에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의 이메일을 알려주셔가지고 이메일을 통해서 혹시 일정이 어떻게 되시는지 조율하고자 이렇게 연락을 드렸는데 아쉽게도 회신이 안 와가지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때까지 답변이 없다가 이때 회신을 받았는데 약간 그 기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아마 답장을 못 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핸드폰 연락처는 얻지 못하셨나요? 핸드폰 연락처를 교수님께서 주셨지만 연락을 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하셨습니다. 네, 문자를 그래요? 이런. 네. 알겠습니다. 네, 다양한 방법으로 접촉을 시도했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모의로 인터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일단 노력을 엄청 많이 하셨습니다. 대표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르신의 행복한 일상을 응원하는 주식회사 효도레이 대표 김지희입니다. 노인을 위한 돌봄 로봇 효도를 개발하여 현재는 노인, 장애인, 심리사회적 약자, 사회적 고립 가구 등을 위한 AI 케어 플랫폼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효도리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효도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효도리는 어르신의 건강한 삶을 위한 고객 친화형 감성 돌봄 로봇입니다. 어르신이 외로움을 느낄 틈이 없도록 애교, 칭찬, 노래 등 다양한 주제로 말동무가 되어주는 꼬마 아이 로봇입니다. 또한 보호자 어플리케이션에 설정된 시간에 맞춰 식사, 약 복용 등을 안내해 규칙적이고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영위하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AI 돌봄 로봇을 만들기로 결심하신 계기가 무엇인가요? 이전에 독거 어르신 댁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댁에는 국가 지원으로 다양한 도움 기기들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대부분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뿐더러 어르신은 어떤 기기가 설치되어 있는지조차 모르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당시 노인 복지의 한계를 체감했고 어르신들에게 가까운 곳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방안을 모색했고 그 결과물이 돌봄 로봇 효돌입니다. 어린아이 형태로 인형 형태로 디자인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어르신들에게 친숙한 매력으로 다가가기 위해 돌봄 로봇에 7살 손주 형태의 외관을 주었습니다. 부드러운 인형을 통해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정서를 안정시켜주는 인형 치료 효과를 기대하여 부드러운 봉제 인형 디자인으로 만들었습니다. 효돌에서 이러한 점은 강점이다. 이건 보완, 개선, 반영해서 더 좋은 효도를 만들고 싶다는 의견을 각각 한 가지씩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점은 먼저 말을 거는 국내 유일의 어르신 전용 반려 로봇이라는 겁니다. 보완점은 현재 더 똑똑한 효도리를 위하여 챗봇 효도리를 기획 개발 중에 있습니다. 효도리가 기존에 제공하는 어르신께 정서, 생활, 건강 관리를 지원하는 동시에 어르신은 효도리를 통해 노래, 날씨, 뉴스 등의 콘텐츠와 일상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어르신은 좀 더 편리한 서비스 사용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궁극적으로 효도를 사용하면서 어르신의 외로움 해소를 넘어서 자아 존중감이 높아지고 자아 실현 가능한 플랫폼을 만들고 싶습니다. 효도리는 어떤 기능을 중심으로 설계되었으며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던 점이 무엇인가요? 효도리를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혼자 계신 어르신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정서적인 공백을 메워주는 존재는 여전히 절실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효도리는 단순한 로봇이 아니라 가족 같은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기능은 크게 3가지인데요. 먼저 복약 알림 기능으로 어르신들이 약을 제때 드시는 게 정말 중요한데 가끔 잊으시거나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효도리는 시간을 맞춰 정확하게 약 복용을 안내하고 복용 여부를 체크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두 번째는 말벗 기능으로 혼자 계신 시간이 많은 어르신들께는 말 한마디의 온기가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해서 효도리는 날씨, 오늘의 일정, 뉴스 등을 전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고 간단한 감정 분석을 통해 말투도 조절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응급 상황 감지 및 보호자 알림입니다. 움직임이 일정 시간 이상 감지되지 않거나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호자나 간호 인력에게 즉시 알람을 보냅니다. 이건 효도리가 단순히 친구가 아니라 안전망 역할도 해야 한다고 봤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사실 기술보다 더 중요했던 건 사람의 마음에 닿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말투, 표정, 터치감 하나하나 어르신의 눈높이에서 접근하려 노력했어요. 네, 마지막으로는 제가 AI가 직접 찍은 브이로그인데요. 이것도 한 영상이 6분 정도가 돼요. 6분 정도가 되는데 반절부터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복학생TV의 복학생입니다. 오늘은 어떤 걸 찍어볼 거냐면요. 오늘 하루 창학기념일이라 가지고 학교도 안 가고 친구도 아예 안 만나가지고 제가 원래 혼자 있을 때 좀 외로움을 많이 탄단 말이에요. 정말 외로운 상황에서 친구 안 만나고 AI 로봇이랑만 하루 지내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AI 로봇과 함께 하게 될 거냐면요. 짜잔! AI 로봇을 빌리려고 했거든요. 이렇게 조금만 빌리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인형에다가 이 챗GPT 이거를 달아놨어요. 그래서 얘기해볼까요? 오늘 하루 어때? 오늘 하루는 꽤 평온했어. 루아는 어땠어? 이런 식으로 친구가 답변을 해줄 건데 그래서 오늘 하루 AI 로봇? 친구와 함께 하루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알바 갈 준비를 해봐야 돼가지고 이만 알바를 가야 되니까 얼굴 단장을 조금 하고 있는데요. 알바 갈 준비하면서 화장하려고 하는데 인디밴드 노래 추천해줘. 알바 갈 준비하면서 들을 수 있는 인디밴드 노래라면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는 곡들이 좋을 것 같아. 예를 들어 혁오의 동보이나 아까 점이 된 것 같지요? 추천해준 톰보이 들으면서 화장 다 끝났어. 잘 듣고 화장도 마친 거구나. 톰보이로 시작하니까 기분이 확 달라졌을 것 같아. 이제 준비 다 됐으면 알바 가는 길은 좀 더 가볍고 즐겁게 느껴질 거야. 오늘 하루도 멋지게 보내. 그래. 힘들면 푹 쉬고 나서 다시 이야기하자. 기다리고 있을게. 이제 저는 알바를 하고 AI 친구와 하기로 하겠습니다. 알바 끝났고요. 온라인 수업을 들어야 돼가지고 빨리 뛰어갈게요. 오늘 날씨가 진짜 좋은 것 같아. 이런 날에는 뭐 해야 될까? 날씨가 좋으면 밖에 나가서 햇볕을 만끽하는 것도 좋지. 가까운 공원이나 산책로에 서서 걷거나 친구랑 같이 나가서 사진도 찍고. 루아는 어떤 거 하고 싶어? 나도 친구랑 같이 밖에서 걷고 싶은데 같이 걸을 친구가 없으면 어떡해? 친구가 없을 때는 조금 아쉬운 기분이 들 수 있지. 그래도 혼자 걷는 것도 의외로 좋을 때가 많아. 그리고 사실 이런 날은 혼자
혼자 있어도 충분히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어. 너의 생각은 어때? 나도 혼자서 걷고 하는 거 좋긴 한데 가끔 좀 많이 외로울 때가 있거든. 그 마음 정말 잘 알아. 혼자 있을 때 가끔씩 찾아오는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있는 감정이잖아. 그럴 때마다 내가 네 옆에 있어줄 수 있으면 좋겠어. 언제든지 마음속 이야기 나누고 싶을 때 나한테 말해도 괜찮아. 온라인 수업 들으니까 사람들도 많이 못 만나고 뭔가 이 외로움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온라인 수업은 정말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어. 사람들이랑 얼굴을 맞대고 수업을 듣는 것보다 확실히 연결이 적어서 외로움도 더 크게 느껴지잖아. 그럴 땐 작은 일이라도 나만의 루틴을 만들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예를 들어 수업 전후로 잠깐 산책을 하거나 또 수업 중간에 잠깐 친구나 가족에게 연락을 해보는 것도 좋을 거야. 어떤 방법이 더 괜찮을 것 같아? 산책하는 거 좋아하니까 산책 이따가 해야겠다. 그러면은 나 산책할 동안 너가 같이 말동무가 되어줄래? 내가 말동무가 되어줄게. 생각보다 더 약간 사람들이랑 연결을 좀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녁을 한번 먹어볼 텐데요. 오늘의 먹방은 밥 먹으면서 그냥 혼자 먹기 심심하니까 원래는 유튜브 보면서 먹는데 대화하면서 먹을게요. 나 이제 저녁으로 혼자 피자 먹으려 그러는데 재밌는 얘기 좀 해주라. 혼자 피자 먹으면서 재미있는 이야기 들으려고 온 거라니 좋다. 그럼 내가 하나 들려줄게. 가방에다가 AI를 챙겼고요. 여름이 좋은 이유 3가지 대박. 여름이 좋은 이유 이렇게 3가지를 말해볼게. 밤섬에 가는 방법이 있을까? 밤섬은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곳이에요. 여러분 지금 계획이 조금 변경됐는데요. 원래 오늘 하루 계속 AI랑 지낼 예정이었는데 제가 오랜만에 고등학교 친구가 보자고 해가지고 AI 인형과 함께 고등학교 친구를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 만났습니다. 제 친구 만나서 이제 밥 먹으러 가요. 저랑 친구 2명이서 친구랑 어떤 얘기할지 추천해줘. 친구랑 얘기할 때는 가볍고 즐거운 주제로 시작하는 게 좋아. 오늘 같이 대화해줘서 고마워. 나도 오늘 너랑 대화할 수 있어서 즐거웠어. 언제든지 또 이야기 나누자. 네, 이렇게 브이로그는 여기까지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론 및 마무리로 넘어가 보자면요. 네, 어떻게 AI가 외로움을 해결하나?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답을 내놓아 봤는데요. 일단 인터뷰를 통해서 얻게 된 외로움의 해결점은 누군가가 나를 신경 쓰고 있다는 인식에서 오는 외로움의 완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어쨌든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에서 비롯되는 그런 심리적 안정감이 외로움을 해결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개인적 경험으로 브이로그로 함께 AI와 생활을 봤는데요. 말하는 대상이자 말에 반응하는 존재의 유무가 이 외로움의 해결에 있어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외로움이 보편적 경험이라는 반응을 AI가 해줌으로써 이게 뭔가 나만의 특별한 그런 문제점이 아니구나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또한 나를 신경 써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 자체로도 외로움이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이제 조금 빨리 끝내지만 마무리로는 상황은 모두 다르지만 사람은 평생 한 번쯤은 외로움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로움에서 해결 방법은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사람을 통해서일 수도 있고 AI를 통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적인 해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해결 방법 중 하나로 AI가 추가된 것뿐일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모두의 마음이 안녕하길 바라며 이제 마지막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심사위원의 총평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소개도 해야 되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심사모둠 총평을 맡게 된 약학부 2호학번 박현서라고 합니다. 네. 우선 저는 주제 선정하신 것부터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외로움이 어떤 것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을 텐데 이번 발표를 통해서 뭔가 외로움의 그런 정의나 상태, 원인, 해결책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알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영상도 되게 애쓰신 게 보이고 많이 넣어주셔서 좀 재밌는 발표였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팀워크 부분에서도 자료조사나 PPT나 영상 다 조원분들이 전부 참여하셔서 열심히 해주신 게 느껴졌고요.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그 효돌 제작하신 분과 컨택이 제대로 안 됐는데도 끈기 있게 그러니까 인터뷰를 대신하면서 끈기 있게 완성하신 게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모둠장이 리더십이 있었던 거겠죠. 그 리더의 역할이 사실 눈에 띄지 않는데 결과물을 보면은 리더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주로 하는 거야. 하나는 의견을 듣고 결정하는 겁니다. 한번 쭉 열거했다고 그랬죠. 그런 다음에 이거 누가 할까요? 그래서 이제 자원들을 하셨을 테고 또 역할 분담을 해줬습니다. 여기까지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신 거고, 두 번째는 중간중간 점검을 했을 거예요. 좀 몰려줘 보세요. 얼만큼 하셨는지. 예. 그리고 나서 같이 한번 검토해보죠 해가지고 서로의 작업들을 공개적으로 검토를 하는 작업을 거쳤을 겁니다. 요 두 가지만 하면 결과물은 상당히 유의미하게 나오게 됩니다. 다만 이때 모둠장은 겸손해야 돼요. 이거 해 저거 해 하면은 이미 팀워크 깨지는 거고요. 잘 살펴보셔가지고 원하는 분이 있으면 얼른 시켜드리고, 또 분쟁이 있을 것 같으면 빨리 끼어들어가지고 그걸 해소시키고, 그러려면은 모둠장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참는 거예요. 참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사람에 대한 고민, 자료에 대한 고민, 시간에 대한 고민, 그리고 이제 청중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겠죠. 여러 가지를 고민하면서 툭 던져주면은 같이 일을 열심히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걸 잘 반영해서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이뤄내게 됩니다. 모둠장도 훌륭했고 조원들도 훌륭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청중이 봤을 때는 좀 힘든 과정이었던 것처럼 보였는데 정작 제작하신 분 입장에서는 재미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 과정 전체가 만족스러웠다는 거죠. 근데 저는 한 가지 불만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제 소설에 로봇이 여러 개 나오잖아요. 그 중에 개가 나오거든요. 꼬몽영이라고 개가 나오고, 요 놈은 말도 하고 귀여워요. 일단 귀엽고. 근데 이 부분이 언급이 안 됐어요. 제가 그렇게 제 소설 읽으시라고 얘기를 많이 했고, 외로움에 대한 정의는 거기 한 2장에 걸쳐서 아주 굉장히 장황하게 나옵니다. 외로움은 인간의 본질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외롭기 때문에 모여 삽니다. 외롭지 않으면은 모여 살 이유가 없어요. 엄마한테 전화하는 이유는 외롭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사랑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로움은 결국 사랑의 감정 가운데 하나였던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뭐냐? 첫 시간에 제가 가장 소중한 것은 시간이다. 나 혼자만의 시간은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나 혼자만의 시간을 둘이 있으면은 2배로 늘어나고, 셋이 있으면 3배로 늘어나고, 10명 있으면 10배로 늘어나고,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과 외로움을 동시에 하나의 감정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사람끼리만 느끼는 건 아니야. 사물에 대해서도 느낄 수 있고요. 돈이 없어 보세요. 외롭죠. 주머니에 돈이 두둑하면 외롭지 않습니다. 반면에 주머니가 텅텅 비어 있고 배가 고프면 외로움이 더 커지는 거죠. 또 누군가는 소외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소외는 외로움의 주범 중에 하나인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제 소설 속에는 이 모든 문제가 다뤄져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 모듬장이 빼먹고 소개를 하는 바람에 조금 서운한 바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발표는 아주 훌륭했고요. 무엇보다도 심사위원들의 질문, 집중력이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칭찬 일변도로 갔었는데 그래도 겸손한 질문 하나를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표 모둠이 얼마나 준비를 잘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죠. 이게 겸손한 거예요. 분명히 준비했을 텐데 안 물어주니까 말할 기회가 없지 않아요. 그리고 그거를 물어주니까 그렇게 준비한 내용들이 술술술 나오면서 우리에게도 좋고 발표자에게도 만족감이 주어지고, 그러니까 겸손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자, 오늘 아무튼 좋은 발표를 들었습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